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눠준 이 프린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음운의 변동,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음 체계도랑 그 다음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학원에 그 학교에서 나눠준 문법 요소, 피동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음운의 변동, 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음운의 변동. 자, 수업 시간에 들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음운이 변동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다시 얘기해 줄게. 표기와 발음이 같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것은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서 뭘로 배웠지? 그치? 이게 바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음운의 변동되기 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 음운의 변동이 되기 전 상황, 그 다음에 또 이 음운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 표기랑 발음이 달라진다라는 것, 이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음운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음과 모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음을 우리가 구분해야겠지. 어떻게? 모음은 반모음과 그 다음에 단모음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반모음과 단모음 두 개가 결합되면, 이 두 개가 결합되면 뭐로 나타난다? 이중모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음운의 개수로 따진다면 단모음 1개, 반모음 1개. 그러니까 이중모음 몇 개다? 2개가 되는 것이다. 이제 알겠죠? 자, 그 다음 비분절 음운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장단, 길고 짧은 소리 요것만 뜬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과 불의 첫 소리, 미음, 비읍과 같이 말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 자,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고 했죠? 혹시나, 그죠? 말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 요거 음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음운의 변동에서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요것은 어떤 거랑 연결해서 많이 나온다? 조음, 위치, 조음,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음운의 동화라는 게 나왔어요.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인접한 두 음운이 서로 닮아서 이제 소리 나는 현상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비음화, 유음화, 더 크게 얘기한다면 구개음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음운의 동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음운의 교체는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음운의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서 발음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는데, 자, 자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야? 우리가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결합했을 때 키읔, 티읕, 피읕, 치읓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모음이 축약됐다라고 하는 것, 요건 잘 기억해 두라고 그랬어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돼서 단모음이 되는 것만 축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만약에 이중모음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교체라고 했어요. 교체라고 해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돼서 이중모음이 되는 건 교체. 자, 그런 다음에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져서 이제 발음되는 현상으로서 탈락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탈락이 또 특히 중요한 건, 고등학교 문법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표기에 반영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다라는 거. 요게 좀 중요하죠. 요거는 이따가 아래서 같이 한번 또 볼 거고. 자, 그 다음 의문의 첨가는 없던 의문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 해서 우리말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 뭐 니은 첨가와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얘네들은 둘 다 현상이에요. 자, 얘기해 줬지? 현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음운의 교체 중에서 비음화가 나와요. 비음화. 자, 비음화는 비음화 현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아니야. 비음화야 그냥. 그 다음에 리을의 비음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을의 비음화. 자, 요게 뭐냐면 일단은 비음화는 원칙은 뭐 이런 거예요. 앞에 받침이 비읍, 디귿, 기역 전부 다 뭐야? 파열음이죠. 이것이 비음인 미음, 니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비음,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음화에는 리을의 비음화라는 게 있어요. 리을의 비음화는 어떤 거냐면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소리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가령 여기에 보면 이런 거죠. 중력 이런 것들. 즉 이런 식으로 해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비음하는 뭐야? 비음이 아닌 파열음과 뭐 유음이 뭐로 바뀌는 거? 비음으로 바뀌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따져서 보면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별거 없어 이건.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래도 보면 요거 있어요. 또한 리을이 뭐 이렇게 이어질 때 니은이 되고 닮아서 이렇게 바뀌는 현상. 니은, 미음. 이런 걸 우리는 상호동화라고 하는데, 자, 보면은 기역과 리을이 결합해서 이응과 니은이 됐어요. 즉, 이거는 두 번이 일어나는 애예요. 두 번이. 즉,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요 니은의 영향으로서 기역, 디귿, 비읍이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상호동화로 일어나는 이런 게 전부 다 비음화예요. 비음화. 비음화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 자, 그러면 비음화 문제로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그냥 생짜로 이렇게 던져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법 규정을 줘요. 맞춤법 규정에서 보면 기역, 디귿, 비읍이에요. 선생님, 뒤에 나와 있는 애들은 뭡니까? 얘네들은 얘네로 다 발음되는 애들이야. 다 얘네로 발음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되는 애들 같은 경우엔 니은, 미음 앞에선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는 거. 여기서도 보면은 자, 얘네들은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 자, 뭐가 다르냐? 자,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얘네 제외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얘도 제외 얘도 제외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얘네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비음화가 일어나는 애야. 물론 먹는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국물 이런 애들은 아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닿는 이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왜? 얘네들은 원래 기역 디귿이니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위에 동그라미 친 애들 목목, 긁는,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 뭐 흑만, 밟는, 없는, 그 다음에 읊는 요런 애들은 뭐가 일어나는 거야?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애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아둬야 돼. 물론 여기에서 일어나는 건 둘 다 비음화이긴 맞아요. 근데 그 앞쪽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요것도 잘 봐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굳이 요거 붙임을 넣어준 이유는 뭐냐면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단어처럼 한마디로 발음할 때, 그러니까 책 넣는다 이렇게 끊어서 읽었어. 그러면 책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읽어. 책 넣는다, 옷 맞추다, 그 다음 흙말리다, 밥 먹는다, 밥 먹는다, 이렇게 하면 아니야. 근데 감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발음할 때는 똑같이 뭐가 일어난다? 비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8항에서 이게 나왔고 19항에서 똑같아. 받침 미음 이응 뒤에 리을은 니은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담력, 침략, 강릉. 그러니까 이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것도 비음하지, 그지? 바뀌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받침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얘네들도 니은으로 읽는다는 거. 얘도 비음화. 얘도 비음화예요. 자,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선 앞에 거의 영향으로 뒤에 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순행, 얘는 두 개 다 바뀌었으니까 상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상호동화. 역행은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는 거니까 이 위에 나타난 얘네들은 뭘까? 역행이 될 수 있겠죠. 역행. 그죠? 역행.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유음화 관련 규정, 표준 발음. 자, 이제 두 번째 유음화가 있어. 유음화는 20항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니은은 리을 앞에서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된다는 거. 무슨 말이야?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된다는 거예요. 리을이 유음이니까. 그래서 유음한 거지. 그지?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이것도 잘 봐도 뭐 여기 위에 난로 뭐 이런 거 다 알겠지? 붙임, 얘를 조금 알아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 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 리을 티읗과 연결될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네랑 왜 리을 히읗, 리을 티읗 뒤에도 유음화가 일어나느냐? 얘네들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을 때 뭐만 남는 애들이야? 리을이 남는 애들이에요. 리을이 남는 애들이야. 리을이 남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에 니은이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선 리을이 되는 거예요. 리을 히읗, 리을 티읗. 만약에 다른 거야, 리을 기역이야, 그러면 자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는 뭐 는으로 써야 되는구나. 는. 자, 는으로 본다면 얘는 일른이야? 일른? 아니죠. 왜? 얘를 읽을 때 우리는 익으로 읽어요. 그리고 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읽는이 되는 거죠. 읽는. 그럼 얘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애예요. 비음화가. 그러니까 리을이 앞에 나왔다고 해서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음절의 끝소리에서 이 자음군 단순화했을 때 뭐 어떤 걸 읽느냐. 근데 우리는 배웠어. 그지? 여기에서 리을 히읗, 리을 티읗. 자, 어떤 거 읽는다? 무조건 앞에 거 읽는다. 그리고 리을 플러스 기역, 미음, 피읍, 뭐 마포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만 뒤에 거 읽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다 기억날 거야. 그런데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의견란, 여기서 총 11개가 나오거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안 외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외워야 되나? 이거는 원래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얘가 비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이고, 카톡이 와가지고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다 떴네. 자, 여기선 원래 유음화가 일어날 애가 비음화가 일어나서 얘는 예외야, 예외. 원래 예외는 외울 필요 없는 거거든. 주거든. 근데 뭐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같이 한번 외워둬야지. 뭐 어쩔 수 있나. 우리는 학교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니까. 외워.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자, 그런 다음에 자, 교체해서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된소리 되기예요.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예사 소리로 적힌 것을 된소리로 읽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된소리 되기라고 해. 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조건.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얘가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된 애들이야. 나머지는 추가된 애들. 뭐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 미음. 그 다음에
어미 리을, 이건 관형사형 어미야. 보통 관형사형 어미 리을 다음에, 그 다음에 한자어 받침, 한자어야 반자어 받침 리을 뒤에 오는 디귿시오 지읒, 디귿시오 지읒, 디귿시오 지읒만이야. 디귿시오 지읒. 그래서 가령 봐봐, 요 단어 한번 봐보자. 우리 이거 잘못 읽어요. 다 율법이라고 읽어. 율법. 율법에 따라서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왜? 디귿시오 지읒이니까 율법이라고 읽어야 돼. 요런 것들로 속여낸다는 거야. 우리의 발음과 그 다음에 실제 그 발음의 차이가 나는 것들. 율법 아니야?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 종교의 율법. 이거 DNA, BTS. 종교의 율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율법이라고 해야 돼요. 뭐 BTS니까 그럴 수 있어요. BTS니까 그리고 또 노래잖아. BTS는 항상 주의해야 되죠. 아무튼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다 라는 거 자, 기억해 주세요. BTS는 그럴 수 있어. 자, 그 다음 된소리대기와 관련된 표준 발음법 규정들이 있어. 표준 발음법 규정. 이거 봤을 때 뭐냐면 봐봐. 기역, 디귿, 비읍 다음에는 된소리로 읽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표준 발음법 규정이고 표준어 규정에서는 기역, 디귿 다음에 아니 쏘리, 디귿이 아니지, 바보. 기역, 비읍 다음에 된소리로 발음됐을 때 얘를 된소리로 적지 않고 뭐로 적는다? 예사소리로 적는다 라는 이게 맞춤법 규정이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기 그냥 예를 들게 국밥이라고 읽혀도 쓸 때는 국밥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손을 덥석 잡았다. 덥석. 그러면 덥석 잡았다. 썩으로 읽히지만 석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덥석 잡았다. 근데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럼 털썩이에요. 이때는 왜? 기역 비읍이 아니니까. 그래서 앞에 받침의 기역 비읍이 나왔을 때는 이 된소리로 읽히더라도 예사소리로 쓴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된소리로 쓰는 거예요. 뭐 이거 다 알지? 자, 그 다음 24항에서 보면 어간 받침 니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어간, 어미 뭐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어간, 어미, 형태소. 자, 그러면 그래, 그거 좀 이따 하자. 일단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나오면 된소리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 공식에는 없는 거야. 뭐냐면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다음에 이렇게 어간 받침에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넓게, 핥다, 훌쏘, 떨지. 옛날에는 요런 것들을 특히 뭐 요런 거나 요런 거 내고 난 다음에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떠냐면 왜 작아졌어.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냥 얘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 대기다,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요즘은 굳이 얘기 안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디귿, 시옷, 지읒. 리을 다음에 디귿, 시옷, 지읒이에요. 디귿, 시옷, 지읒. 잘 기억해도 디귿, 시옷, 지읒이야. 비읍 아니야. 기억도 아니야. 절기 아니야. 절기야. 절기. 자, 그 다음 27항에서 보면 관형사형 어미 리을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거. 단 만약에 끊어 읽었어. 이렇게 끊어 읽었어. 그러면 이 뒤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할 것을
연결해서 읽으면 할 것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럼 할 것을, 갈, 대가 이런 식으로 끊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 읽으면 예사 소리로 읽는다는 거예요. 아따 웅웅 소리 나지? 에어컨 소리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된소리 대기야. 된소리 대기. 자, 된소리 대기는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얘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된소리 대기는. 자, 그 다음 국외음화가 있어요.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받침, 디귿, 티읕, 리을 티읕도 마찬가지야. 왜? 여기선 요 티읕이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하는 경우. 자, 조사와 전미사는 뭐야?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일 경우에는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라는 거.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둬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지 듣다, 구지, 미다지 뭐 이런 것들. 여기도 보면 겨울치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데 요것도 있어. 디귿이 히와 결합해서 티를 이뤄요. 그럼 먼저 뭐가 일어나는 거야? 축약. 자, 그러니까 이거 잘 봐도 굳히다 같은 경우에는 음운 변동 과정이 나올 수도 있어. 뭐냐면 얘는 먼저 굳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일어나? 축약이 일어나. 축약이 일어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굳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만약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선 이치다 이렇게 읽히죠. 그럼 얘는 뭐만 일어난 거야? 축약만 일어난 거예요. 왜? 원래 지읒이잖아. 원래 지읒이니까. 원래 지읒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외음화 안 일어난 거야. 치로 읽히더라도 원래 지읒이니까 요런 거 속여서 많이 내. 자, 그 밖에 음운 변동에 보면 모음 탈락 첫 번째. 그래서 모음으로 끝난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될 때 나타나는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음운이 탈락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동일 모음 탈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 모음 탈락. 무슨 말이냐? 자, 먹다에 어서가 붙어요. 먹어서예요. 그죠? 그러면 서다에도 어서가 붙어야 돼. 그럼 서서야. 근데 반복되니까 그냥 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다도 아서예요. 보아서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도 아서야. 근데 마찬가지로 반복되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게 동일 모음 탈락이야.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반모음 첨가가 있어요. 첨가. 뭐를 첨가했어? 반모음. 이것도 발음할 때 반모음 2와 반모음 5가 첨가되는 음운 현상으로서 대부분 우리가 발음할 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얘네들 중에선 인정하는 것들은 피어, 되어, 이오, 아니오 요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피어라고 읽어야 했는데 피여, 되여, 이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너는 아니오 이렇게 대답 안 하잖아요. 그죠? 네가 이거 했지? 아니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만 인정해요. 그리고 나머지 반모음이 첨가되는 것들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얘네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모음 첨가는 요 4개 요것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어요. 거센소리 대기. 얘는 뭐라고 그랬어? 자음 축약이라고 했죠. 자음 축약. 그래서 예사소리와 히읗이 만나서 이렇게 결합되는 현상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건 뭐 승윤이가 질문했던 건데, 자, 아까 여기서 얘기한 비음화 같은 경우에 비음화, 유음화는 아까 어떤 거였어요? 동화 현상 중에서 좋은 위치, 좋은 방법. 즉 어떤 게 닮은 거예요? 비음화, 유음화는
조음, 방법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음, 유음이라고 쓰는 거야. 그런데 요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사례야. 왜 그러냐면 자음과 모음은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공통되는 게 없어. 왜? 자음은 뭐야? 파열음이냐? 아니면 조음 위치가 어디냐? 입술 소리냐? 어디냐? 이렇게 되고. 모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혀의 높낮이, 혀의 앞뒤 위치, 입술 모양. 공통되는 요소가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얘네들은 조음 위치, 조음 방법은 잘 묻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왜 일어나는 거냐? 이유가 있어. 뭐냐면 요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경국의 근처에서 발음이 돼. 이 하면은 너네들이 이 발음하면 혀가 중간에 이렇게 둥 떠 있어. 이 이렇게 하면은. 그지? 근데 디 하면은 혀가 윗니 뒤에 닿다 뒤로 와야 돼. 디 이렇게. 디. 근데 지 하면은 혀가 거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왜 일어난 거냐? 조음 위치 때문에 일어나는 애야. 얘는 원칙적으로는 조음 위치, 즉 조음 위치가 유사해서 일어나는 애인데,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때 잘 안 배우는데 뭐 그렇다는 거야. 조음 위치 때문에 일어난다까지만 알아둬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자음 체계도가 있어요. 자음 체계도. 자, 자음 체계도에서 이게 여러분들은 뭐 이걸 먼저 배웠을 수 있지만 이건 난 뭐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자, 자음 체계도에서 보면 일단 봐봐. 자음이 19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야. 장애를 받아서. 그래서 자음은 장애음이에요. 자음은 장애음. 그 중에서 특히나 니은, 리을, 미음, 이응. 특히 요 이응은 받침이야. 초성에는 이응이 없는 거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특별히 따로 모아서 뭐라고 해요? 유성음, 울림소리, 혹은 공명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네들이 이제 된 소리가 되는 거고, 뭐 여기 아래 된 소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예사 소리, 거세 소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 자, 여기에서 보면 안울림 소리를 보통 이렇게, 이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은 장애음이라고 하고, 울림소리를 아까 얘기했듯이 공명음, 울린다라고 해서 공명음이라고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해요. 보통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발음 방법, 다시 말해서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고, 여기 요 5개, 요게 좋은 위치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 외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에서 조금 더 알아둬야 될 게, 얘네들이 문법에서 나올 때는 한자어로 많이 나와. 그래서 얘는 평음, 얘는 경음, 얘는 격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격음. 그래서 파열음. 그럼 뭐야? 파열음 중에서 평음,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파찰음. 그럼 뭐예요? 평음 중에서 파찰음, 지읒.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 방법의 이름을 요런 식으로 붙이기도 해요. 자, 근데 봐봐, 아까 비음화.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건데, 비음화 봐봐. 비읍이 미음이 되고, 디귿이 니은이 되고, 기역이 이응이 되고, 그죠? 유음화, 니은이 리을이 되고. 너무 단순한 거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 아닌 얘네들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리을이 니은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니은이 되고, 얘네들은 또 아래로 내려오고. 다 그거야. 다른 그런 거예요.
별거 없지. 자, 그 다음 봐봐요. 음운. 음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잘 기억해둬요. 그래서 뭐 자음모음, 아까 얘기했죠. 반모음도 있고 소리의 길이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음운 변동. 뭐 일정에 따라서 발음이 쉽게 바뀌는 거. 음운 변동은 사려. 뭐 앞에서 다 얘기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우리가 형태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본다면, 형태소는 두 개예요. 자립성과 의미,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나뉘어. 어떻게 나뉘냐면, 자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쓰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립 형태소라고 해요. 혼자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 너, 일, 그 다음에 너무, 예쁜, 아니, 예쁜은 결합된 거니까, 다른 거, 새책할 때 뭐 이런 거, 아이쿠, 뭐 이런 것들. 혼자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립 형태소라고 해요. 그러면 자립하지 못하는 거, 다른 데 들러붙어야만 되는 애들이 있어. 혼자서는 못 쓰이고. 걔네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야? 조사. 이가, 을을, 얘는 붙어야지. 갑자기 이러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접사, 접두사, 접미사. 접두사, 접미사 같은 경우에는 집밥다 할 때 그럼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지붕할 때 웅. 이상하잖아. 걔는 혼자 못 쓰여요. 근데 집은 혼자 쓰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 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하나 나왔어요. 자, 얘네들은 내가 여기 빈칸이 여기 있어서 여기다 적을게. 뭘 알아둬야 되느냐? 우리가 크게 4가지를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 근과 접사. 그 다음에 간과 어미. 이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근은 뜻을 가진 부분을 근이라고 해. 그러면 접사는 의미를 제한해 주는 부분을 접사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 먹이 이렇게 했어. 먹이 이렇게 했을 때 먹다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근이야. 근데 얘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의미가 없이 의미를 제한해줘요. 먹다라는 동사에서 명사로 의미를 바꿔주거나 제한해줬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접사라고 해요. 특히 뒤에 붙어서 접미사. 그러면 또 이런 거 써. 솟다. 그러면 얘는 뭐야? 얘가 어간이에요. 어근. 뜻이 있어. 근데 여기 치솟다. 치는 위로라는 뜻을 더해주는 거예요. 위로라는 뜻을. 즉 의미를 제한해줘요. 솟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되는데 치솟다는 거의 수직으로 오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접사예요. 자, 그래서 일단 어근과 접사를 먼저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어근과 접사. 그러니까 어근과 접사는 어디에나 쓰일 수 있어. 어디에나. 명사에도 붙을 수 있어. 뭐냐면 맛 이런 것들 했을 때 우리가 어근, 접사, 그러니까 어근과 접사는 품사로 규정하지 않아. 품사로. 그런데 얘는 중요해요. 어간과 어미는 용언에만 해당돼. 용언이 뭐야? 동사, 형용사거든.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어간은 마찬가지로 용언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의미가 있는 부분. 그러면 어미는 활용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얘는 이런 거예요. 먹 플러스 다예요. 그럼 얘가 어간이고
얘는 어미야. 다시 말해서 먹은 안 바뀌어.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활용 바뀌죠. 그래서 요 뒤에 얘가 어미고 얘 앞에를 어간이라고 해요. 자, 어근, 어간 다른 거야. 어간은 용언에만 해당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럼 얘도 뜻이 있는 거니까 어근 안에 어간이 포함되나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려. 자, 왜 그러냐? 이런 거야. 가령 우리가 이런 걸로 봐봐요. 자, 먹보 했을 땐 이 보가 뭐뭐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 전미사예요. 전미사.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얘가 어근이자 어간이에요. 원래 먹다라는 동사니까 어근이자 어간이야. 그런데 방금 전에 봤듯이 치솟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어근이고 얘가 접사예요. 그러면 어간은 어디까지냐? 얘가 활용할 때 어떻게 돼? 치솟고 치솟으니 치솟아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근이야? 치솟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예요. 치솟까지가 어간. 왜? 바뀌지 않는 부분이니까. 요게 헷갈려요. 요게. 그래서 쉽게 알아두는다는 것은 어근은 뜻을 가진 부분, 접사는 뜻을 제한하는 부분, 어간은 용언에서만 동사, 형용사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변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어간은 동사, 형용사, 어간은 동사, 형용사, 어근은 다. 그러니까 어간만 알아두면 돼. 어간은 동사, 형용사에서 쓰인다. 어간.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간과 어미, 아까 얘기했죠. 어간과 어미. 얘는 혼자 못 쓰이잖아. 나는 밥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의존 형태소예요. 의존 형태소. 그러면 우리가 의미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고 문법적 의미만 있으면 형식 형태소예요. 자, 실질적 의미. 어간에는 실질적 의미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는 뭐야? 조사, 어미, 접사. 얘네만 문법 역할을 해요. 접어줘. 그리고 나머지. 어간도 여기에 실질 형태소에 포함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립하느냐와 그다음 문법적 역할을 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봐봐. 형태소에서 말하는 뜻, 의미는 어휘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법적 의미를 포함한다. 그래서 문법적 의미는 문법적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존 형태소는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자, 얘기했어요. 어간, 어미.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 접어줘.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 형태소에 대한 개념, 요거는 명확하게 머릿속에 둬야 돼. 형태소에 대한 개념은. 그런데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뭘까? 얘네들이 많이 나와요. 얘네들이. 특히 형식 형태소. 얘가 많이 나와. 형식 형태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동생이 나 몰래 사탕을 먹었다. 그러면 자립 형태소 먼저 하면 동생, 나 몰래 사탕. 이거겠죠. 의존 형태소는 이, 을, 먹, 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 형태소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동생, 나, 몰래, 사탕, 먹까지겠죠. 그죠? 그러면 형식 형태소는 어떻게 될까? 조사, 이, 을, 다 이거겠죠. 구분하는 법 알겠지? 구분하는 법. 자, 그 다음 요거는 이건 띄어쓰기 원칙과 관련된 건데, 자, 단어는 알아둬요. 무조건 띄었어요. 단어는 띄었어요. 뭐 제외하고? 조사 제외하고. 조사 제외하고 띄었어요. 띄어쓴다고 생각하면 돼. 조사 제외하고. 조사 제외하고 띄어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늘 매우 푸르다. 그 다음 형태소는 나눈 거예요. 하늘 매우도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맵다에 우라고 하는 부사파생 접사가 붙는데 너무 오래전에 붙어가지고 지금 그냥 매우를 한 단어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소 문제는 참 거지 같아 사실은. 너네들이 언매 배우면은 이거 거지 같음을 또 한 번 느낄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몰랐대. 자, 그 다음 단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의존명사 있어요. 의존명사. 의존명사라고 해서 근데 의존하잖아. 그래서 애들이 착각을 해. 의존명사를 의존 형태소로. 아니야. 의존 형태소는 3가지밖에 없어요. 의존 4가지. 쏘리.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의존 명사는 명사예요. 명사. 그리고 띄었어. 너네들 생각해봐. 먹을 것, 그럼 먹을 띄고 것이에요. 의존 명사인데 띄었어. 자, 단어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띄어 쓴다고 그랬어요. 단어는. 의존 명사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예요. 알아둬요. 얘는 의존 명사 아니야. 의존 명사 아니야. 형식 형태소 아니야. 그래서 단어는 분리하여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했는데 의존 명사는 잘 기억해도 것, 뭐 이런 것들, 만큼, 대로, 뿐, 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잘 기억해도. 자, 그 다음에 보면 맛있다와 맛있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싶었다. 여기서 보면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어미가 오면 원래는 받침 뒤에 음절이 옮겨져 발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연음이라고 해요. 연음. 그리고 조사나 어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가 오면은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이게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시, 여기서 오단 이런 식으로. 근데 맛있다 맛없다, 맛있다 맛없다를 생각해보면 있다 없다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맛은 시옷의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뀌어서 맛있다, 그 다음 맛없다 이렇게 돼요. 근데 맛없다는 맛없다로 읽어. 우리가 맛없다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맛없다? 어우 맛없어. 이상하잖아. 근데 와우 맛있어. 근데 원래 맛있어라고 해야 돼. 맛있어. 왜? 원래는 맛있다가 맞는 거예요. 있다는 뜻이 있는 거니까 실질 형태소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 멋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요 2개 다 허용해요. 자, 그러면 맛있다라고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맛있다라고 읽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맛있다라고 읽으면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애죠. 그러면 맛있다라고 읽으면 얘는 뭐예요? 그냥 연음이 일어난 애죠. 물론 따는 된 소리 되게 된 거야. 그건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요건 2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건 뭐 얘기했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기선 뭐예요?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는 것. 물론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원래 발음돼서 얘네들로 바뀌는 것들. 요거 바뀌는 것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이제 연음 법칙은 어떤 거야? 여기서 뒤따르는 모음의 첫 소리를 옮겨서 발음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연음 법칙. 연음 법칙은 뭐 다들 알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되는 거. 자, 연음 법칙이 일어나는 거. 연음 법칙은 음운 변동 아니다. 음운 변동 아니야. 대신에 연음 법칙이 일어나는 단어들도 전부 다 사실은 뭐다? 어법에 맞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연음 법칙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연음 법칙,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꼬치 이런 것들, 옷을. 왜? 뒤에가 얘네들은 뭐예요?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죠.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형식 형태소죠. 먹어서. 그죠? 그 다음
겹자음인 경우 이렇게 됐을 때 뒤에 것만 넘어가서, 그죠? 그런데 여기 뒤에도 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형식 형태소랑 결합했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연음 된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있어요. 한편 절음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조사나 어미 외에 모음으로 오는 말이 뒤따르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그런 다음에 연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처럼 꼬뒤 왜 얘가 뒤에가 뭐니까? 실질 형태소니까. 자, 이제 알겠지? 뭐 형식 형태소랑 연결하면은 바로 연음 법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실질 형태소랑 결합되면 절음 법칙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에 연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언더스탠드? 자, 일단은 학교에서 요 프린트 4장 요거를 해줘서 이거 먼저 잠깐 얘기했어요. 이거 잘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 봐야 돼. 알겠죠?